자, 파동이 발생하는 지점을 뭐라 그런다? 파원. 파원. 맞아.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다.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실제로 옆으로 퍼지는 건 뭐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 뭐가 이동해? 매질. 매질 진동. 뭐가 옆으로 가지? 파동, 에너지. 에너지만 옆으로 전달되는 거야. 매질은 이동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 자리에서 매질은 진동만 해. 되겠어? 자, 이러한 파동을 나는 분류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요. 소리처럼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옆으로 전달된대. 누구냐?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대. 그 탄성파요.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옆으로 갈 수 있대요. 비탄성파. 비탄성파에 속하는 거 뭐냐? 빛. 좋았어. 얘는 빛, 얘는 소리. 그래서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파동이 진행해가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 사이의 관계도 있지.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얘는 뭐 한 거니? 오른쪽으로. 나란하죠. 자, 나란한 같은 방향으로 진동해요. 이걸 나란하다 그래요.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 이거 뭐라 그런다고? 종파에 뭐이냐? 종파의 소리. 음파와 초음파. 피파. 음파, 초음파, 피파. 이게 소리. 종파죠. 됐어. 자, 그런가 하면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해. 이걸 횡파라고 하죠. 자, 횡파는 종파를 뺀 나머지가 다 횡파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예. 자, 예.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횡파 구조를 주로 쓰는데 파동의 구조 요거 하나 가지고요 5개를 따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볼로 튀어나온 부분 뭐라 그러지? 마루. 쏙 들어간 부분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양이 반복되면 횡판경. 마불. 자, 그럼 그 중에서요 꼬맹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뭐라 그러지? 최장 거리. 파장.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파장.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지? 주기. 주기 역수하면 뭐 나오니? 주기 역수하면 진동수. 자, 그리고 진폭이 어디야? 진보 이거 이 나라는 이 마루와의 그 거리 최장 거리. 오랜만에 아는 말 나왔나 보다. 최장 자, 거리.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그래서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진폭이라고 하죠.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파동도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속력 계산해야 돼. 네.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기분의 속력은 파장. 시간분의 거리니까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진동수 곱하기 파장.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 가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파동의 속력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져? 매질의 상태와 성질. 그래서 파동은요 고음이라고 빨리 전달되거나 저음이라고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자, 파동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결정돼요. 물을 지나갈 거야, 공기를 지나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었다.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르죠? 공기, 액체.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입자가 빽빽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고 소리는 절대로 진공은 전달될 수 없고 찬 공기에서 빨라 더운 공기에서 빨라? 더운 공기. 그렇죠. 더운 공기에서의 속력이 찬 공기보다 속력이 더 빨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자, 빛은 어디를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진공. 얘가 진공이죠. 기체. 기하음, 예. 액체, 예. 고체. 이거죠.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물결은요. 물결은 수심이 수심이 깊을수록 그렇죠. 깊은 곳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곳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리요. 소리의 3요소. 소리의 살려서 색이 높낮이 맵시 그다음에 뭐지? 맵시 다른 거 있어요? 네. 자,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높낮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있고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맵시를 결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는 뭐가 결정하죠? 진포 아니죠. 진동수. 네, 진동수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을 해서요.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입니다. 맞아요. 네. 자,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 진폭이고요.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예요. 자음고음 자, 그 다음에 맵시는요. 파형. 뭐가 결정하냐면 파형이 결정합니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그중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건데요. 제가 먼저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자, 책 있는 사람들은 책을 보시면 되는데 자, 167페이지에 9번 그림 보시면 어떤 아이가 물이 들어있는 컵을요. 물이 들어있는 컵이 있는데 물이 들어있는 컵의 물의 양이 다 달라요. 어떤 컵은 물이 조금만 들어있고 중간 많이 들어있고 자, 이 컵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컵에서 물을 내가 진동시키는데 간은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는 거고요. 나는 불어서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자, 꼬맹아,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이 컵 속에 있는 누굴 진동시키는 거야? 두드려서 아니, 물. 소리를 낼 때 이 안에 있는 누가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낼까요? 물입니다. 물. 자, 불어서 소리를 낼 거예요. 후.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낼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물의 양은요. 간은 A는 요만큼만 물이야. 얘는 요만큼이 물이고 얘는 이만큼이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진동시키고자 하는 매질의 양이 달라요. 이 중에서 매질의 양이 곧 파장길입니다. 파장길. 이게 곧 파장길입니다. 근데 같은 물을 진동시킬 때요. 속력은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은 똑같으니까. 근데 속력은 F 람다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에요. 그럼 보시면 A도 B도 C도 같이 물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력은 다 똑같이 돼서 네. 10이라고 치죠. 근데 진동 속력이 같아야 돼요. 여기를 통과할 때도 속력이 10, 여기를 통과할 때도 속력 10, 여기를 통과할 때도 속력은 10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매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파장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A는요 파장 길이가 제일 짧아 1입니다. B는 파장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2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파장 길이가 더 길어서 5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매질의 양만 다르게 하면 따라서 진동수의 크기가 달라요. 얘 진동수가 얼마여야 되니? 10. 얘는 얼마? 5. 얘는 얼마? 2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매질이 많으면 따라서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져요. 얘는 진동수가 2고요. 얘는 5고요. 얘는 1이란 말이죠. 되겠어? 거꾸로구나. 얘가 2고요. 5고요. 얘 10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매질이 작은 애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음이 된다? 고음이 된다. 맞니? 매질이 작을수록 저음이 됩니다. 되겠냐? 자, 그래서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물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A가 가장 높은 소리,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가요.
근데 불어서 소리를 낼 때는 공기를 진동시키는데 얘는 공기가 조금, 얘는 아주 많이. 그래서 매질이 제일 작은 애가 고음이니까 요번에는 거꾸로 C가 고음,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느낌으로 간다. 알겠어? 이걸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악기가 실로폰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실로폰은요, 똑같은 금속으로 만드는데 금속을 잘라내 길이만 달라요. 매질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누가 고음이야? 1번 1번. 매질이 작은 얘가 고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162, 163 수업 시간에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 괜찮아요? 넘길게요. 자, 164, 165에서 질문. 할만해요?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166, 167에서 질문. 2번이요. 자, 2번이요. 또? 6번이요. 네? 6번과 7번이요. 자, 2번, 6번, 7번 보죠. 2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파도에 암석이 깎여 만들어지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가와 나로 알 수 있는 파동의 성질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가는 물결파, 나는 지진파입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도 이동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림이니? 택도 없죠. 매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동만 하죠. 자, 니은 파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네, 파동이 이동할 때 실제로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디귿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은 나란한 방향. 무슨 파? 자, 물결파가 종파인가요? 빙파죠. 횡파죠. 자, 지진파 중에서 종파인 건 누구만? 맑게 알아들었지? 지진파 중에서 종파인 거 누구? P파입니다. 되겠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S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요. 똑같은 소리곱새가 있는데요. 자, 소리곱새는요. 띵 하면 진동하는 건데요. 하나의 소리곱새는 똑같은 진동수를 가져요. 얘는 두드릴 때마다 진동수가 100이야. 그럼 항상 100입니다. 자, 근데 진동수가 100인 소리곱새가 있는데 내가 한 번은 약하게 통, 한 번은 세게 빵! 그럼 뭐가 다를까요? 소리 소리에 뭐가 다를까요? 소리 세기요. 소리의 세기, 진폭이 다르겠죠. 됐어? 그래서 얘는 진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게 치면 진폭이 큰 거고 약하게 치면 진폭이 작은 거죠. 그죠? 약하게 친 B일 때가 모습이 가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곱새를 쳤을 때 됐어? 네, 세게 치면요. 진동수는 똑같고 진폭만 커져야 되니까 답은 나여야 됩니다. 되겠죠? 진동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자, B 상황을 나타내는 소리의 파형이 가와 같다면 더 낮은 소리를 B와 같은 세기로 두드릴 때요. 소리의 파형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B 상황을 나타내는 파형이 갑니다. 지금도 갑니다. 자, 근데 소리곱새를 B와 같은 세기로 두드릴 때요. 자, 밑줄 쳐요. 더 낮은 소리. 자, 더 낮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낮다는 건 그 더 낮다는 건 무슨 수? 진폭수.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가는 진동수가요. 자, 3번 있습니다. 이거보다 진동수가 작은 거 찾으시란 얘기고요. 진폭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물어본 건지 소리의 크기를 물어본 건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십시오. 자, 그러면 꼬맹아 다른 질문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살짝 덮으시죠. 시험 봐요. 그럼 뭐가 됐니? 시험 볼 수 있지.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남아요. 이게 남아요. 네. 네. 한번 되시면 선생님 가지러 갈게요. 선생님 오늘 빛과 소리 하는 거 맞죠? 네. 오늘 빛과 소리 하는 거 맞아요? 파동이요? 지금 저희 네, 맞아요. 빛과 소리. 네. 쌤, 이번 문제 다른 색깔 빛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네. 조명을 동시에 켜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개씩 또는 한 개씩 또는 전부 다 켤 수 있다고요. 네. 안 켜도 돼요. 응? 안 켜도 돼요. 안 켜도 되겠죠? 혹시 이거는 삼각형이 어떤 색인지는 알 필요가 몰라도 돼요. 어떤 색인지는 밑에 보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색에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삼각 생 종이 앞에 있는 삼각형 물체 네. 그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삼각형 물체는 그냥 까만색을 칠해 놓은 삼각형 물체예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빨리 완성.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다 하셨습니까? 자, 채점할 준비. 자, 책을 보는 과정은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입니다. 두 번째, 2번은 3. 3번은 빛의 직진 또는 직진. 자, 4번에 2. 5번은 검정색까지 포함해서 8개로 쓰시든지 검정색 빼고 7개로 쓰시든지. 자, 6번은 기역, 니은, 리을. 뭐라고요? 기역, 니은, 리을. 7번에 D. 8번에 1번이 2. 2번은 F. 9번에 1번은 다. 2번은 라. 10번에 4. 자, 12문제로 세시면 돼요. 맑게 알아들었죠? 자, 8번하고 9번은 2문제로 따로따로 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총 12문제입니다. 네. 네. 하나, 둘, 12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강우. 10개. 10개. 민호. 10개. 나경. 11개. 미나. 10개. 하민. 9개. 신호. 지우. 지환. 하람. 11개. 규원. 11개요. 7. 준환. 수연. 9개요. 준호. 네. 자, 시험지 잠깐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할 게 있을까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없어요. 3번이요. 예. 자, 3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은 현상인데요. 그림자 놀이를 한다든가 레이저 쇼를 한다든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봤을 때요. 자, 우리요. 가끔 구름 사이에 햇살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 이렇게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이렇게 오죠. 이렇게 보이죠? 됐어. 예. 레이저를 쏴도 레이저가 이렇게 가죠. 예. 자, 실제로 빛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이 빛이 통과 못해서 반대편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지죠. 이거 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꿀렁꿀렁 가면 그림자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고요. 자, 넘어가죠.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6번이요. 6번이요, 6번. 자, 보시면요.
이거는요. 어떤 빛이 안 가는지를 찾는 게 맞습니다. 자, 배경은 흰색이니까 조명이 오는 대로 족족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교차되게 그려놓은 거래요. A, B, C, D. 여기서 나가는 조명이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어 가려집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서 이 물체 때문에 가는 빛이 가려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빨간색 조명입니다. 자, 빨간색 조명이 물체 때문에 가려지는 곳이 어디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려지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A 지점은 자홍색이니? 라고 했을 때요. A 지점에는 무슨 색이 갑니까? A는 빨간과 무슨 색이 갑니까? 파란색이 다가요. 빨간색도 가고 파란색도 가기 때문에 얘는 자홍색으로 보인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이 물체 때문에 정통으로 가려주는 게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못 갑니다. 그래서 파란색만 못 가. B에는 빨간색 그대로 가. 그래서 얘는 빨갛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B 지점에는 파란색이 도달하지 못한다. 맞는 거고요. C 지점은 흰색으로 보일까? C 지점은 두 빛이 다 가려지죠?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자, 리을. D 부분은요 라고 했는데 D는요 꼬맹아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은 못 가고 누구만 가니? 파란색만 갑니다. 그래서 얘는 파랗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못 가는 색깔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빛의 합성. 되겠어?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저 10번. 네? 10번. 10번이요. 낚싯줄을 고정한 후에 튕겼을 때요. 음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튕겼을 때 길이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시는데요. 자, 도가요. 가장 낮은 소리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진동수가 뭐 해줘야 되니? 말해. 위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죠. 자, 근데 속력 같은 물질을 진동시킬 때 V는 F 남다인데요. 어차피 같은 매질을 진동시키니까 소리 속력은 1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꼬맹아 진동수가 크려면 파장은 뭐 해야 되니? 짧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의 길이가 가장 짧은 13cm인 C가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4번 낚싯줄의 길이가 길수록 낚싯줄의 길이가 긴 게 돕니다. 길수록 진동수가 작아서 됐어? 네. 진동수가 작은 소리를 낸다. 다시 말해서 도를 낸다. 이 뜻이고요. 나머지 1번 보시면 낚싯줄의 길이가 길수록 진폭이 큰 소리 낚싯줄의 길이하고 진폭은 상관없습니다. 진폭을 얼마나 세게 두드리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틀린 것들 오답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되고요. 빛에 합성된 색깔은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러면 빛과 파동에서 다른 질문. 이제 파동 파트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해합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2학년 2학기 책을 펴시면 드디어 피시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전기 파트 시작이고요. 2학기 때는 얘 때문에 성적이 뭐 A가 떠요, B가 떠요를 결정하는 게 얘일 겁니다. 자, 그러면 102페이지 여기부터 갈까요? 전기의 발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 전기.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거야. 됐어? 라고 하는 전기를 뭐 시킨다? 발생시킨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용의 핵심이야. 어떻게 하면 전기를 일으킬 수 있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꼬맹아, 내가 어떤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할 거야? 자, 그럼 이 물질 전기 띠게 할 수 있어? 이거 실판이야. 실판이요? 이거 전기 띠게 할 수 있어? 네. 내 몸 전기 띠게 할 수 있어? 제 몸은 안 돼요. 되나? 저 전기 선생님이 입은 옷은 전기 띠게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되겠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요? 지금은 전기 안 띠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몸은 전기 안 띠는 줄 알았는데 띠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물질은 다 똑같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 자, 근데 우리 이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다. 원자 속에는 몇 종류? 몇 종류? 100.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다. 원자핵 기억납니까? 자,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 그러는데? 원자핵 원자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핵 속에는 몇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니? 이 안에 벌써 두 종류가 들어있죠. 됐죠? 이 원자핵 속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멋진 말. 플러스 전하를 이거 뭐죠? 양성자. 정신 차리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 중성자라고 하는 원자핵 속에 이미 전기를 띠네와 띠지 않은 애 두 종류가 들어있죠. 예를 들어 얘가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라고 치자. 얘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 몇 개이니? 11개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얘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들어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원자는 저번 시간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원자는 항상 전기를 안 띤 중성이어야 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자핵 속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양성자가 무려 11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든 원자의 원자핵은 다 뭐야? 플러스 전기 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가 하나 있던 100개 있던. 맞아요? 근데 원자는 중성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전체 원자는 중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깥쪽에 양성자와 똑같은 세기만큼의 뭐를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누굴 가지고 있니?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도 무려 11개 있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인 상태를 띱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를 중성이라고 하죠.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성인 걸 원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얘 원자예요. 그러면 저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저 물질을 전기 띠게 할 거야. 방법이 뭘까?
이온. 지금 전기를 안 띄어서 중성인데요. 전기를 띄게 한다는 얘기는 앞서서 배웠습니다. 균형을 깨트려서 됐어? 네, 이온 상태로 만들면 되죠. 됐어? 균형을 깨면 돼. 자, 그럼 균형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움직일 거야? 전자. 전자를 움직이죠. 되겠어?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전자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전자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뺐다고 치자. 그러면 양성자가 11개가 되고 전자가 10개가 됐으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걸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전하를 띠고 있다고 표현하고요. 이걸 화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전자를 넣죠. 거꾸로. 전자를 넣으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2개 됐어. 그러면 중성이 깨졌죠. 자, 그러면 이 원자라고 부를 수 없어서 얘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물리에서는 부르고요. 이걸 화학에서는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킵니다. 전자를 이동시켜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이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대단히 심플합니다. 과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모든 물질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성만 깨트리면 되는데 중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전자를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만 이동시킬 수 있으면 나도 전기를 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도 감전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구나. 맞습니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물질 중성이었어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았으니까. B라는 물질도 중성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저는 A와 B를 전기를 띠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전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애야? 한 물질에서요.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를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만약에 A에 있던 전자를 뜯어서 B한테 줬다고 치자.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뭐 했니? 잃었으니까 무슨 전기를 띠겠니?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B의 입장에서는 없던 전자 하나를 더 받았네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띠게 하고 싶으면 물질 중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은 애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를 얻은 애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데 그럼 꼬맹아, 그래서 무조건 전자를 이동시켰어. 그러면 이 이동한 전자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야? 아니면 한쪽으로 계속 갈 거야? 이게 문제예요. 내가 A에서 전자 뜯어서 B에다 넣었어. 넣은 다음에 그 전자는 계속 B에 있어. 안 움직여.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면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이거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정지된 전기, 정전기라고 불러요. 됐어? 물질을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 정지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정전기를 발생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근데 그러지 않고요. 저는 A에서 B 쪽으로 전자를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에 전자를 가만 놔둘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전자를 계속 가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예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할 거예요. 그래도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한다. 이거를 우리 뭐라 합니까? 전자의 흐름, 전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정전기와 전류는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건 맞는데 전자가 이동한 후에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을 거냐?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되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정지된 전기, 정전기. 이 얘기예요. 자,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전자를 한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죠?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뭐 하는 겁니까? 비벼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뭐요? 마찰 전기가 정전기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마찰 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비빌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카락에다가요. 플라스틱 판을 갖다 대고 막 비빕니다. 그러면 비비다 보면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책받침 사이에 전기가 발생해서 머리카락이 막 뜹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드드드 뜨는 거 보고 마찰 전기가 발생했네? 이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죠?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책받침 쪽으로 갔다고 치자. 갔다고 치자. 그럼 머리카락은 무슨 전기를 띠겠니? 무슨 전기를 띠겠니? 머리카락은 무슨 전기를 띨까요? 네.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됐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받은 플라스틱 책받침은 뭐가 됩니까? 전자를 얻었어. 얘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수연아 자세 똑바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요. 반드시 하나의 물질은 전자를 잃어요.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습니다. 그죠? 전자를 잃은 애가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를 얻은 애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 둘 다 플러스 됐어요. 바보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 됐어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 알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 딱 하나만 지켜주면 돼요. 어떤 조건? 마찰 전기 발생할 때요. 발생시킬 때요. 됐어? 그냥 비비면 되거든요. 근데 조건 딱 하나만 지켜줘야 돼요. 뭡니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 됩니다.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킬 때만 생기는 게 마찰 전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끼리 비비면 절대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 선생님 왼손과 오른손을 비빕니다. 전기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거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깁니다. 왜요? 둘 다 피부라고 하는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손바닥을 비비면 전기를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뭐만 생기니? 열만 생겨요. 근데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비면 전기가 발생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의 물질은요. 원자핵이 11개라서 밖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1이야. 근데 하나는 양성자가 20개라서요. 밖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20이야. 자, 그래서 내가 막 비비면서 열을 발생해서 열 에너지를 주면 그 열 에너지를 받아서 훨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전자가 먼저 이 힘을 끊고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A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B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얘도 A면 똑같이 비볐을 때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요. 얘가 뜯어지는 순간 얘도 같이 뜯어져요. 그러면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죠? 그럼 전기 뛸까 안 뛸까? 안 뜹니다. 둘 다 중성입니다.
전자를 하나 잃었는데 또 받았으니까 그대로가 되는 거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같은 물질을 비비면 절대로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전기를 띨 수 있죠. 얘들아 졸려면 알아서서 일어서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요.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비볐더니 전기를 띄었어요?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대전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대전됐어요. 됐어? 네, 아까 그 머리카락과 책받침이 대전됐죠. 됐어? 그 대전된 물체를 뭐라 그럽니까? 대전체, 물체체자 쓴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대전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를 멋진 말로 전하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요. 전하의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놈은 플러스 전하, 한 놈은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읽거나 정신. 자, 이때요. 아세요? 플러스 옆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청력. 서로 청력이 밀어내죠. 작용해요.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럽니까? 청력. 청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마이너스 옆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도 청력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갖다 댑니다. 서로 반대극.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생기죠.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싸잡아 우린 전기력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 그 전기력 중에 인력이냐 청력이냐가 문제인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막 비볐을 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그럼 누가 플러스 돼요? 누가 마이너스 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플러스 되기 쉬운 애, 다시 말해요. 전자를 잃기 쉬운 애부터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되기 쉬운 애까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대전되는 순서, 대전열이라고 불러요. 대전열. 이 대전열은 자세히 외우려면 열나 복잡하죠. 간단하게 할게요. 털 유명해. 못 외우면 병신이다. 털 유명해. 되겠어? 털 유명해. 외웠냐? 자, 이때 털이 뭐냐면 털가죽의 준말입니다. 얘는 유리막대. 얘 명주한 거. 얘 에버나이트 막대. 실험실에서 쓰는 유리막대 같은 게 사실은 유리가 아니고 에버나이트 막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따서 털 유명해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럼 꼬면 봐봐. 내가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빈다고 치자. 누가 플러스?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막대는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비비면요. 털가죽이 플러스를 띠고요. 유리막대가 마이너스 됐네? 이 뜻이죠. 근데 제가요. 요번에는 유리막대와 명주원검을 비빌 겁니다. 유리막대 플러스, 명주원검 마이너스. 되겠니? 선생님 아까는 유리막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지금 플러스예요? 네. 누구랑 비비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되겠어? 그래서 누구랑 비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때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10번 비빈 거랑 멀리 있는 애들끼리 10번 비볐을 때 전기를 띠는 세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누구랑 비빌 때 가장 센 전기를 만들 수 있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비빌 때요. 서로 잡아당기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달라서 전자가 많이 이동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가장 끝에서 끝에 있는 애들끼리 비빌 때 가장 센 전하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요. 전기를 띠는 걸 우리가 마찰 전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마찰 전기가 이런 거라면 정전기를 일으키는 마지막 방법, 두 번째 방법. 얘가 좀 복잡해요. 정전기를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얘는요.
정전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비비지 않고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마찰시키지 않고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털 가죽으로 문지른 유리막대 무슨 극? 빨리 판단. 뭐라고? 털 가죽으로 문지른 유리막대 무슨 극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털 가죽으로 문지른 유리막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털 가죽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입니다. 됐어. 자, 그 옆에 금속구 하나를 갖다 댑니다. 금속구를 갖다 댑니다. 도체란 뜻이죠.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금속구 하나를 갖다 댑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 금속구는 맨 처음에 중성이었죠. 왜요? 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같은 개수만큼 흩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 안에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뭘까요? 전자입니다. 전자. 그쵸? 자,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꼬맹아 여기 있는 전자는 끌려오니 밀리니? 밀리죠. 청력 때문에. 됐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 밀려요. 이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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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튕겨나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끄트머리에 마이너스들이 다 모여서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해돼? 이렇게 있어요. 되겠니? 고르게 흩어 있어서 중성이었는데 한쪽으로 쏠려!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여기는 무슨 극을 띨까요? 네,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띨니다. 여기는 무슨 극을 띨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그래서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굳이 여러분들이 비비지 않아도 전자가 한 방향으로 쏠려서 그 자리에 전자가 정지되어 있네요. 정전기를 유도한 겁니다.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무조건 같은 극으로 대전됩니다. 됐어? 그랬다 치우면 어떻게 돼요? 그랬다 치우면? 네. 얘를 치우는 순간 사실은 여기 있는 전자들은 지네들끼리 좋아했니 싫어했니? 싫어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니까 절로 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린 붙어야 돼. 얘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치우면 와씨 좀 떨어지자. 그래서 다시 흩어져요. 다시 중성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머리를 돌려. 누가 머리가 괜찮은지 보죠. 금속구를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붙여놓을게요. 금속구 두 개를 붙여서 해보자. 이 실험을. 어떻게 될까요? 금속구 두 개를 붙여서 해볼게요. A는 무슨 극, B는 무슨 극일까요?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누가? 전자가 어떻게 되니? 밀리죠. 그러면 이 전자가 밀려서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아까 여기 때문에 비비. 이거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건너갑니까? 건너가요. 건너갑니다. 아까는 됐어. 연결되어 있는 물체가 없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A 옆에 B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한테 밀리는데 확 밀려가지고요. 얘가 아예 건너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B에서 전자. 네? 이렇게 되면요. A는 전체적으로 뭐가 센 거니? 플러스. 그래서 A는 통째로 플러스 전하를 띨니다. B는요? 마이너스. 네, 통째로 마이너스 전하를 띨니다. 이래. 오케이. 자, 그럼 꼬맹아. 마이너스 대전체를요. 금속구에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떨어뜨려서 두 개 놓을게요. 이렇게. CD. 이것도 되죠? 자, 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어서 중성이었는데요. 저기에 있는 대전체 갖다 댑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어요. 네,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데 건너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그냥 한쪽으로 쏠리기만 합니다. 쏠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얘 여기 무슨 금? 플러스. 여기 무슨 금?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똑같이 얘도 무슨 금? 무슨 금? 얘 때문에 정전기 유도. 플러스. 이거 무슨 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무조건 가까운 쪽은 반대급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이때요. 내가 이 대전체를요 치울 겁니다. 치우는데 지금 A, B는 붙어있고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하자. A, B를 이렇게 전기를 띈 상태로 띄워. 얘를 떨어뜨려. 떨어뜨리자. 그래놓고 대전체를 동시에 치울 겁니다. 납득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와 빼기 전자들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 얘 중성. 얘는요? 중성. 얘는요? 중성. 얘는요? 중성.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하시죠?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A, B, C는 내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윗줄 아랫줄 따로입니다.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A가 A가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A가 플러스, 네. B는 마이너스. 네. 네. 얘는 대전체를 치웠을 때요 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요? 아까 두 개 붙였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건너간 거 보이셨죠? 맞아요? 건너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대전체를 치우면 얘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니 없니? 없습니다. 왜?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갈 때는 붙어 있었는데 됐어? 대전체 치우기 전에 이거 떨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전체 치우면 건너갔던 전자가 다시 못 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얘는 계속 플러스, 얘는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둘다 중성. 네, 얘는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서 이 전자가 여기에 쏠려 있다가 내가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다시 흩어지죠. 그래서 얘는 전체가 중성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될 텐데. 됐어. 시험에서 여러분들 주요 과목에서 B 하나라도 뜨게 되면 진로 어디 생각해?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을 거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시자고요. 자, 그래서 대전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속구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연아, 졸면 죽어. 너네 학교 갔다가 오니까 이 시간이 피곤하죠? 이제 조금만 적응합시다. 첫째 주, 둘째 주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나면 또 쌩쌩해요. 자, 보시면요.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인데 느낌 잡았어? 대전체를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야. 이게 정전기 유도야. 자,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의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 3문제 이상 나옵니다. 검정기입니다. 검정기라고 하는 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인데 검정기 어떻게 생겼냐면 꼬맹아 검정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자, 금속으로 판하고 박이 만들어져 있고요. 유리 박스 안에 세운 겁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요. 금속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띠게 할 건데 금속 중에서 윗부분에 넙대대한 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금속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금속 막대 2개로 되어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금속박이라고 부릅니다. 금속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되어 있는 게 검정입니다. 자, 근데 얘를 맨 처음에 꺼내시면요,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면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받으니까 금속박 2개가 축 처져 있죠. 그래서 이 금속박 2개가 그래서 축 처져서 마치 하나처럼 눈에 보입니다. 하나처럼 보입니다. 됐지? 자,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현란한 일을 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첫 번째, 나 얘를 전기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얘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겁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어? 자, 그중 여러분들이 금속판과 금속박이 있는 검정기에다가요. 첫 번째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를. 그럼 이제 불러요. 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누가 움직여야 되지? 여기에 있는 전자요. 전자가 어떻게 되니? 전자가 밀릴까요? 끌려올까요? 밀려나요. 밀리겠죠. 여기 있던 전자들이 밀립니다. 어디로 밀립니까? 아래로. 네, 금속 박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걸 띠니까? 플러스를 띠게 되죠. 그러면 전자들이 내려오니까 얘는 뭘 띠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띠는데 금속박이 2가닥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청력이 생기죠. 그럼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벌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자,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다리가 뭐 하냐면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되겠어? 전기를 띠면 2개가 무조건 같은 극을 띠거든요. 그래서 다리 무조건 벌어집니다. 청력작용합니다.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 상태로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손가락을 갖다 대요. 이걸 멋진 말로 접지시켰다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는 이 상태로 내가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붙인다. 이걸 다른 말로 접지시킨다. 이렇게 하거든요. 손가락을 접지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하면 접지가 뭐냐면 접촉시킨다. 땅이랑 이런 뜻이에요. 자, 손가락 붙였는데 어디 땅이랑 붙여요? 네 손가락을 쭉 타고 가면 네 다리가 땅바닥에 붙어있죠. 땅이랑 접촉시키는 겁니다. 네 몸이 그냥 전선 역할을 주는 겁니다. 접지시키는 거야. 내 몸이 전선이야. 자, 이렇게 접지시키는 순간 지구는요. 무한대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주머니예요.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중성 만들 때까지. 누구를? 라고 하면요. 신기한 거예요. 접지시킨 금속판은 못 움직입니다. 그대로 전하를 유지하고요.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금속박이 중성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접지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접지시키는 이유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려고 접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금속박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중성돼요? 여기에 넘쳐나는 전자들이요.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중성될 때까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금속박은 중성되네요? 맞아요.
중성이 되니까 벌어져 있던 금속박이 어떻게 될까요? 오므라듭니다. 전기력이 없으니까. 되겠어? 금속박은 다시 오므라든다. 그럼 금속판은요? 금속판은요. 그래서 네가 손가락을 갖다 대도요.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어요. 왜? 여기서 대전체가 됐어? 계속 전자를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못 와요. 그래서 얘는 계속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금속판은 그대로 플러스 전하를 유지합니다. 이해돼요? 하시겠어요? 손가락을 접지시킬 때 손가락에 의해서 변하는 건 금속방만 변하다. 금속판은 안 변하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뭐 할 건 줄 아세요? 이거 치워요. 동시에 확 치울 겁니다. 어떻게 되게요? 두 개를 동시에 확 치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개를 동시에 확 치우는 순간 얘네들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꼬매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는 중성, 여기는 플러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이 중성이에요. 아니요. 중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전체에 양성자가 10개 있었고 전자가 뭐 처음에는 10개 있었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전자가 돼서 손가락을 타고 돼서 6개가 가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태야. 그럼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얘는 전기를 안 띠고 있고 여기는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요 100만 개쯤 있다고 쳐. 100만 개가 대전체에 의해서 묶여 있었어. 절로 가! 그래도 여기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 치웠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100만 개의 됐어. 네, 양전하가 서로 흩어져야죠. 조금이라도 절로 가! 그래서 흩어진다고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만 개 중에 위에는 50만 개가 남고요. 밑으로 50만 개가 내려옵니다. 플러스 전화가. 그러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대전체가 뭐 할까요? 다시 검전기가 벌어집니다. 금속박이. 알겠어? 이렇게 되면서 위에도 플러스 전화가 밑에도 일부 내려와서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다리는 다시 벌어진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요. 자, 쓰던 거 멈추고 칠판. 저 칠판에 있는 지금 세 단계를 쳐다보면서 3초 동안 느낄 수 있는 거 분석해봐. 정규 1등하고 꼴등은 딱 10초 차이거든요. 수업을 듣고 나서 10초 동안 분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서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야 되니? 바로 변하는 경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대전체를 맨 처음에 마이너스를 갖다 댔죠. 그랬더니 금속판과 금속박이 어떻게 됐어요? 뿔마. 알겠어요? 가까운 쪽은 무슨 급? 반대급. 먼 쪽은 무슨 급? 같은 급. 맞죠? 그랬다가 손가락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뿔 중성. 그랬다가 동시에 치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뿔뿔 됐죠? 자, 이걸 보고 느끼는 점. 아, 저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금속판은 항상 변하지 않는구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금속판의 전하는 한 번 띈 전하를 유지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얘가 안 바뀌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머리 나쁜 애들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를 외웁니다.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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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지랄하는 거죠. 왜? 항상 대전체를 마이너스를 갖다 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세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보시는 거예요. 금속판은 한 번 띈 전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금속박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해봐. 처음에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금속판과 반대급 그랬다가 중성이었다가 뭐했니? 같아지는 거죠. 좀 이따가 이 실험의 목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실험의 목적은 금속판과 금속판을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민홍아 선생님이요 검정기가 있어 대답해. 자 여기에다가 요번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아니고 아니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고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댈게. 금속 판 금속 다 순서대로 불러. 마 뿔. 그래서 얘 다리 어떻게 돼? 벌어져. 그 다음 거 불러요. 마 중성 다리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어요. 그 다음 거 불러요. 마이너스 다리 어떻게 돼요?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학교 가서 나중에 여기 배울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거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수연아 졸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선생님 수업 듣고 내신 성적이 안 좋았다 내가 다 죽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듣고 내신이 나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열로 욕해주니까. 근데 새로 사실을 만들어낸다 죽는다. 알죠? 특히 저는 영과 물리 선생님이에요. 물리를 틀렸다 다 뒤진다. 알겠지? 여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영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전기 파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경향성 보는 거다. 공부는 경향성 보는 거다.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다. 경향성을 이해해야 다른 아이들 미친 듯이 암기하면서 10시간 들릴 거 나는 2분 만에 그 과정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됐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전교꼴등도 시험 때는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전교꼴등을 해요. 왜? 공부를 잘 못하고 있거든. 방법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전교 1등하는 아이들 그렇게 전교 꼴등보다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걔네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똑같은 걸 배워도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거든요. 경향성을 볼 거냐 이거 깜지 쓰면서 맞부를 외울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럼 너네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3페이지요. 책 피셨죠? 책에 보시면 103페이지입니다.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마찰 전기를 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볐을 때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물질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서로 반대극을 띈다. 그래서 서로 비빈 애들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103페이지 밑에 보시면 개념 빌드업 세 문제. 3, 6, 책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건 예쁘네.
자 보죠. 자 보시면 개념 빌드업의 세 문제요. 다른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네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이동해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기를 띱니다. 자, 세 번째,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넘어가죠. 넘어오시면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그중에서 105페이지 검정기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네. 자, 금속판, 금속박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빌드업 세 가지. 자, 보죠. 대전되지 않은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 그러다? 알겠습니까? 전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도체 내에서 누가 움직인다고? 전자만 움직여. 원자핵 움직인다고 하는 순간 너는 다 뒤져. 누가 움직인다고? 전자.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며 도체에서 대전체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서로 그렇죠. 다른 전기 띱니다. 세 번째,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검정기의 금속판은 그렇죠. 금속박은 그래서 금속박이 뭐 한다고? 벌어진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잠을 빠른 속도로 깨죠.